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화영의 부인 난리가 났으며 이화영 부인이 이재명을 돕다가 날벼락, 수억 원의 추징금, 이에 대해 유동규가 이화영과 부인은 사실상 끝났다라며 영도 폐기된 이화영과 그의 부인 소식,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화영이가 이번에 9년 6개월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9년 6개월 따지고 보면 끝까지 전과사범 이재명을 도와주다가 한마디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제 전과사범 이재명도 기소가 됐죠. 뭐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작년도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검찰 술판 회유 주장에 이화영 전말. 이화영 부인 정신 차려, 아내한테 혼난 이화영.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 가경입니다. 검찰이 증빙 자료를 내놓으며 음주 회유는 없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자 이화영 부지사 측이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경찰에 2024년 4월 25일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술 마셨다 주장, 일시 장소는 특정 못해. 술판 주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이자 경기도위원이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청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가면 항상 쌍방울 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주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62차 공판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라며 소주였고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진정이 되고 난 다음 귀소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등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 그들은 정확한 장소와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술 마신 장소를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지만 김 변호사는 지난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30일 진술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번에는 지난해 7월 3일 진술 녹화실이 가장 유력하다라며 날짜를 바꿨습니다. 김 변호사는 같은 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들을 시켜 검찰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을 지목해 사오라고 했다더라. 오후 5시쯤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5일 이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서는 주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5월에서 6월쯤 오후 4시에서 6시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 이화용은 안 드셨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는 김 변호사가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은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화용 측 전관 변호사 동원, 진술, 녹화실 몰카 주장도. 이화용의 김 변호사는 당시 회유 압박이 이루어진 곳은 검찰청 내에 1313호실 앞 창고와 1313호실과 연결된 진술 녹화실,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지목하며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도관들이 진술 녹화실 벽에 작은 유리창을 통해 진술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대형 유리창이 걸린 진술 녹화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용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입회한 변호사들과 경계감호 교도관 38명, 쌍방울 관계자 등에게 음식을 주문했는지와 관련 출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음주는 물론 음식 반입 사실도 없다며 이화용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만 하지 정확한 일시와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이화용의 김 변호사는 정관 변호사 동원 회유 의혹과 진술 녹화실 몰카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변호사도 회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진술 녹화실 CCTV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뒤에만 녹화를 진행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러한 공방이 계속되는 속에 드디어 이화용 부인이 등장했습니다. 정신 차려! 법정 부부 싸움 뒤 검찰 회유 주장도. 이화용 전 부지사 측이 검찰의 회유를 처음 주장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이화용 전 부지사가 2019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내야 하는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2년이죠. 이게 작년도 기사니까 2023년 7월 18일 법정에서 이화용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쌍방울 그룹 방북 비용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화용 전 부지사의 자백 내용이 공개되자 이화용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더불어민주당에 남편이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화용 부인 백 씨는 이후 변호인과 검찰과 짜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이화용 전 부지사를 향해 당신 정신 차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화용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 압박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옥중노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23년 5월 검찰에 출석하면 1313호실 앞에 창고라는 명패가 붙은 방에서 세미나를 하듯 말을 맞추었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들고 오는 것 같았다. 육회, 비빔밥, 연어 요리 등을 먹었다라고 썼습니다. 이때까지는 술을 마셨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에 이화영이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당시에 이화영의 마음을 돌린 거는 유동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유동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얼마나 검찰에 제대로 협조를 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지시를 받은 이화영 부인이 당신 정신 차려! 이후에 이제 막 가짜 술 마셨다, 뭐 검찰이 회유했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의 부인 백모 씨가 얼마나 큰 일을 했다는 겁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 얼마 전에 수원지검 이화영 무려 징역 9년 6개월을 때렸죠. 당시에 여기도 등장하는 이화영의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가 눈물을 질질 짜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 형수님, 이화영 부인 형수님과 많은 상의를 하겠다. 얼마나 원통하면 눈물을 질질 짰겠습니까? 여기에 추징금이 얼마입니까? 자, 요 다음 소식은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판결 후에 무슨 대가? 9년 6개월?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9년 6개월을 가든 뭐든 그거 자기가 어쨌든 아이고 이재명을 위해서 당신이 해 라고 한 건데 정신 차려 그렇게 해 한 건데 자기한테 돌아올 게 있지. 벌금? 추징금. 벌금이 2억 5천에 추징금이 3억 2,595만 원이에요. 이거 누가 내? 10년 동안 이화영은 돈 못 버는데 망연 자실할 수밖에 없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줄 몰랐을까? 이재명이를 위해서 지 남편 이화영이를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다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걸 몰랐을까? 추징금까지는 생각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좀 뭐랄까 그렇게 막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남편이 미우니까 10년을 살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2억 5천 3억 2천 다 합쳐서 뭐 한 6억 가까운 6억 되네요. 예, 자기한테 돌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판결 후에 무슨 대가? 9년 6개월?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이 9년 6개월을 가든 뭐든 그거 자기가 어쨌든 아이고 이재명을 위해서 당신이 해 라고 한 건데 정신 차려 그렇게 해 한 건데 자기한테 돌아올 게 있지. 벌금? 추징금. 벌금이 2억 5천에 추징금이 3억 2,595만 원이에요. 이거 누가 내? 10년 동안 이화영은 돈 못 버는데 자, 유동규 씨의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끝났어요 인생. 아무리 내가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증인 신청도 안 받습니다. 이화영은 이제 소모가 다 된 겁니다. 연탄으로 따지면 다 탔어요. 뭐요? 이제 밖에 버리면 돼요. 이화영 부인은 거기에서 정신 차려가 본인한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편한테 정신 차려 그랬죠. 자백해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그러는 자백하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이화영 부인은 조금 있으면 깨달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최초여로 PD의 부인처럼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겁니다. 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헛다리 완전히 다 짚은 거다. 헛다리를 완전히 다 짚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끝났어요 인생. 아무리 내가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증인 신청도 안 받습니다. 이화영은 이제 소모가 다 된 겁니다. 연탄으로 따지면 다 탔어요. 뭐요? 이제 밖에 버리면 돼요. 이화영 부인은 거기에서 정신 차려가 본인한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편한테 정신 차려 그랬죠. 자백해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그러는 자백하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이화영 부인은 조금 있으면 깨달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최초여로 PD의 부인처럼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겁니다. 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천만의 말씀. 네, 만만의 콩떡입니다. 헛다리 완전히 다 짚은 거다. 헛다리를 완전히 다 짚었다. 그러니까 이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